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늘 행복이 넘치는 3월 보내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남과주에 내일 또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산간 지역에는 상당량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비 소식은 다음 주까지 이어집니다. 기상청은 폭우 폭설로 지붕이 무너지고 일부 고속도로가 폐쇄되며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는 구호 작업이 이어지면서 사망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인업체들이 제2원 비자를 통해 한국에서 오는 인턴을 채용하는 방법으로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미국의 현재 높은 물가 때문에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몰 비즈니스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절도 피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롱비치 지역에서도 최근 25개 업체가 절도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14일 총기 폭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논의하기 위해 몬트레이 파크를 다시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 총괄 기관으로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이 오는 6월 5일 공식 출범한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향후 10년 동안 연방정부 적자를 약 3조 달러 줄이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이른바 억만장자세 도입을 비롯한 부자 증세를 공식화할 방침입니다. 워싱턴 DC의 건강보험조합이 해킹을 당해 상하원 의원들을 포함한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돼 온라인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달 금리와 관련해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도 이틀 연속 큰 폭의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탈리아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는 미국과 유럽 경제가 회복세를 보인다면서도 물가 재급등을 막기 위해 조기 금리 완화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세계 각국 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에서 독신 여성이 사상 최고 수준인 52%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독신 여성의 소득 수준은 독신 남성의 92%로 집계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생산량이 많고 경제성이 높은 고품질의 셰일 석유 유정이 점차 고갈되면서 셰일 석유 생산량 증가가 한계에 왔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인도 등이 서방 제재를 피해 루블화 등으로 러시아산 원유를 거래하면서 국제 원유 시장에서 달러 패권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에 갑니다. 강제 동원 문제 해결 방안을 내놓은 뒤 앞으로 어떻게 할지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이른바 428억 약정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자금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WBC 월드베이스볼 클래식에 나서는 한국 대표팀이 호주와의 1차전에서 7대8로 패했습니다. 투수진이 흔들리면서 홈런을 3개나 내줬고 아쉬운 플레이로 여러 차례 역전 기회를 놓쳤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내일 새벽 일본과 2차전을 갖습니다. 역대 최강이라는 평가를 받는 일본을 꺾어야 8강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토트넘은 AC밀란과의 챔피언스리그 16강전 2차전에서 0대0으로 비겨 합계 0대1로 16강에서 탈락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부진했습니다. LA 클리퍼스는 토론토와의 경기에서 108대100으로 승리했습니다. 클리퍼스는 현재 35승 33패로 서부조 6위를 기록 중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22.2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는 오늘 흐린 하늘 보이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64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한우리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3월 9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의식했습니다. 네, 음악이 딱 맞춰서 잘 끝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김윤정 앵커는 오늘과 내일 휴가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저 혼자 모닝뉴스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휴가 가신 김윤정 앵커 잘 건강히 재밌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비가 와요. 한동안 맑은 날씨를 되찾았던 남가주에 다시 폭설 내릴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캘리포니아가 다시 대기의 강 영향권에 들면서 LA를 비롯한 남가주 지역에 내일부터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산악 지역에는 상당량의 눈이 내릴 것이다 라고 예보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까지 이렇게 눈과 비가 내리고요. 일요일과 월요일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흐린 날씨를 보이다가 다시 14일 화요일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이 캘리포니아 산간 지역에는 최대 6피트 이상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스키 리조트들 마운틴아이나 빅베어 등 눈이 엄청나게 많이 쌓였죠. 그런데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도로가 다 폐쇄되어 있는 상태예요. 아, 눈 왔다 라고 즐겁다고 산행 계획하시는 분들 반드시 교통정보 확인하시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많은 도로가 막혀 있고요. 그리고 뚫린 도로는 현재 고립되어 있는 주민들을 돕기 위해 구호 물품 전달하고 이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해하면 안 되겠죠?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은 이번 폭우와 폭설로 인해서 지붕이 무너지고 일부 주요 도로가 폐쇄되며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내리는 비로 인해서 앞서 산악지대에 쌓였던 눈이 녹아 홍수 피해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홍수 피해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에 대비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LA를 비롯한 캘리포니아에 이번 주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대단한 심각한 홍수 피해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눈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잖아요. 산간 지역에. 근데 갑자기 비가 내리고 따뜻한 기온이 이어지면 눈이 녹아내릴 것이다. 이런 우려 때문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에 습기로 가득 찬 강력한 폭풍이 내일부터 캘리포니아주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또 태평양에서 밀려와 내륙으로 이동하면서 따뜻한 공기를 만나 지금 많은 눈을 녹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내일은 이 대기의 강이라는 수분을 가득 머금은 구름띠가 대기의 강이 캘리포니아에서 하와이까지 무려 2,400마일 이상 확장될 정도로 강력한 폭풍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폭풍을 기상학자들은 파인애플 익스프레스, 파인애플 특급이라고 부르죠. 네. 하와이의 이 파인애플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폭풍이 고기압을 통해서 움직이면서 따뜻한 공기 캘리포니아 지역에 끌어들이고 그러면서 쌓였던 눈을 녹이게 하면서 홍수와 산사태가 캘리포니아에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많은 눈이 쌓여 있는데 지금 눈이 녹아서 홍수를 될 거고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겨울 폭풍이 남가주를 강타한 이후에 한 달 이상 고립되어 있던 샌버나디노 산악 지역 지금까지 12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저희가 3명이 사망했다라고 집계 보도해드렸죠. 12명 하루 사이에 또 9명이 새로운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구호 작업을 하고 그리고 홀로 사는 그 노인들 집을 방문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한다라고 자원봉사자들은 말을 잊지 못하고 눈물을 머금은 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빅베어 자택에서 홀로 거주해오던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고 겨울 폭풍 이후 지금까지 모두 12명이 숨졌다고 샌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은 밝혔습니다. 초동 조사 결과 나머지 11명의 사망이 날씨와 직접 연관된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셰리프국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씨로 관련돼 추위 때문에 그리고 고립되어 있는 상황 때문에 사망한 사망자는 일단은 한 명이다라고 셰리프국은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날씨 관련 사망은 대부분 교통사고에 관한 것이다라고 또 덧붙이기도 했는데 지금 계속 구호 작업이 이어지면서 가가호호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 늘어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말 그리고 다음 주 또 비 예보되어 있습니다.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향후 10년 동안 연방정부 적자를 약 3조 달러 줄이는 목표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억만장자세 도입을 비롯한 부자 증세를 공식화할 방침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위터에 이번 주에 나는 미국인에게 나의 완전한 예산 비전을 보여줄 것이라며 그것은 미국에 투자하도록 하고 가족을 위한 비용을 낮추며 연간 40만 달러 이하 소득자에 대한 증세 없이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도 똑같이 하라고 촉구한다며 미국민에게 당신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보여달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연방정부 부채를 대폭 줄이겠다는 바이든 대통령 계획의 중심에는 부자 증세가 있습니다. 또 대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더 걷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연소득 40만 달러 미만 국민의 세금은 동결하고 대기업과 억만장자를 비롯해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증세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백악관은 연간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게 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케어 세율을 현행 3.8%에서 5.0%로 올리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상위 0.01%에 해당한 자산 보유자들에게는 최소 25% 세율을 적용해 자산 증가분에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장기 투자 수익에 적용되는 자본이득세 세율이 현행 20%에서 2배, 거의 2배죠. 39.6%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인세율은 21%에서 28%로 인상되고 연소득 40만 달러가 넘는 개인에 대한 소득세 최고 세율도 37%에서 39.6%로 올리는 등 기업과 고소득자들에 대한 증세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증세 방침에 대해서 장피에르 대변인은 우린 이를 가치 선언문으로 보고 있다. 궁극적으로 예산 법안을 처리하는 하원이 결정할 일로 하원은 공화당이 통제하고 있다 하면서 공화당을 또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연방 하원 공화당의 손에 달려 있죠. 이 예산안 처리는 공화당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예산안 원안대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 크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가 미국의 성인 1023명을 상대로 조사해서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지난달보다 1%포인트 오른 42%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같은 여론조사에서 작년 6월 이후 최고 지지율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7월 36%까지 지지율이 하락했다가 이후 조금씩 상승 추세를 보이긴 했지만 계속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번에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건강보험조합 DC 헬스링크가 있습니다. 해킹을 당했습니다. 이 헬스링크 안에는요 상하원들을 포함해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가득 들어있었는데 모두 다 유출됐습니다. 그리고 상하원들을 포함한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에서 유통되고 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해커들이 DC 헬스링크를 해킹해 고객 정보를 입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통보를 상원의원, 하원의원들이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의원들뿐만 아니라 보좌진 등 직원들과 그 가족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는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온라인에는 DC 헬스링크 고객 17만 명의 개인정보를 판매한다는 개인정보 불법 판매 게시물도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암호화 채팅 서비스로 이 게시물을 올린 이와 직접 접촉했으며 그는 정보가 지난 6일에 유출된 것이고 자신은 해커로부터 연락받아서 판매글을 올리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해커들은 특정 회사 임직원이거나 그 가족인 DC 헬스링크 고객 12명의 사회보장번호, 주소, 이름, 개인정보를 샘플로 온라인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금요일에 맥도날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인 맥도날드에서 만나보세요. 제공 오늘 3월 9일 목요일 남가주 날씨입니다. 오늘 남가주 지역 하늘 점차 구름이 늘면서 한낮에도 구름과 햇살이 교차하겠습니다.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한 6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번 비는 토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고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다음 주 중반 또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가주 지역에 당분간 흐리고 쌀쌀한 날씨 계속되고 있습니다. 겨울을 마무리하려고 준비하셨던 분들 아직은 조금 이릅니다. 조금 더 겨울 즐기시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가요? 아직 겨울입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2부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컬 그룹, 금요일에 맥도날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인 맥도날드에서 만나보세요.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이 주류 방송 틀어놓고 계셨던 분들은 많이 놀라셨죠. 경찰이 엄청나게 링컨 하이츠에 모여서 어떤 용의자와 대치하는 그런 상황이 어제 오후 시간 내내 생중계로 전파를 탔습니다. 모든 방송이 똑같이 그 생중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경찰관 3명이 총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모두 긴급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어제 오후 4시 30분쯤 링컨 하이츠 지역에서 한 창고에서 도주한 가석방자를 잡기 위해 검문을 하다가 용의자로 보이는 수상한 사람을 경찰이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창고 밖으로 나오라고 했지만 수상한 사람은 이를 계속 거부하고 창고 안에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은 화학약품을 창고 안에 넣어서 용의자를 창고 밖으로 나오게 하려고 했다라고 했는데 이 화학약품 체류탄으로 추정이 되죠. 그런데 용의자가 갑자기 창고 문을 열고 나오더니 경관들을 향해서 곧바로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총격에 경관 3명이 쓰러졌고 다른 경찰관들이 총격으로 반격했지만 용의자는 혼란스러운 이 상황을 틈타서 도주했습니다. 총격을 받은 경관 3명은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는데 일단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격을 받은 3명의 경관들은 도주한 가석방자를 찾는 수색 작업을 벌이던 경찰견 K9을 운영하는 베테랑 경찰들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관 3명이 한꺼번에 총격을 받고 쓰러지자 LAC 전체에 비상경계령이 발동됐고 대대적인 용의자 검거 작업에 나섰습니다. LAPD는 특공대를 보내서 링컨 하이츠 지역을 샅샅이 수색했는데 나중에 용의자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어떻게 사망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용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 경찰관 3명이 총격을 받은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어제 캐런 베스 LA 시장이 경찰관들을 위로하고 기자회견에 직접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들이 입원해 있는 USC 메디컬 센터를 전격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경관 3명 중 2명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노고를 치하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정도로 건강 상태가 나쁘지 않아 다행이었다. 2명과 대화할 수 있어서 기뻤다라고 캐런 베스 시장은 얘기했습니다. 마이클 모 LAPD 국장은 트위터를 통해 용의자로부터 총격을 받은 3명의 경찰관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회복할 것이다. 라고 트윗하기도 했습니다. 캐런 베스 시장은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LAPD 모든 경관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하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캐런 베스 시장은 LA 지역 경관들이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지, 위험을 무릅쓰고 근무하고 있는지 이번 사건이 생생한 현실을 확실히 보여줬다라고 강조했는데 이런 대단히 위험한 LAC의 이런 상황을 경관들이 근무하고 있는 이런 모습, 생생한 현실 캐런 베스 시장 직접 확인했으니까 좀 나은, 잘 사는, 밤에도 안전하게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그런 도시 만들어주기를 간절하게 바라봅니다. 40대 한인 남성이 실종돼 가족들이 찾고 있습니다. LA 경찰은 올해 49살의 한인 사이러스 장 씨가 지난 2월 13일 오후 3시 놀스리치에 있는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이 사이러스 장 씨는 키 5피트 9인치, 몸무게 160파운드로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실종 당시 회색 트레이닝 바지에 노란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이러스 장 씨를 목격했거나 보호하고 계신 분은 LA 경찰국 실종자 유닛 213-996-1800, 213-996-1800번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 종료되면서 지금 한인 업체들이 J1 비자를 통해서 한국에서 오는 인턴들을 채용하는 방법으로 구인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턴 구하기가 예전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이 미국의 이 높은 물가 때문입니다. 렌트비가 좀 비싸야죠. 네. 이 소식은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인난으로 남가주의 한인 비즈니스 업체들이 현지에서 한인 직원들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J1 비자 인턴을 채용하는 쪽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가며 해외 거주 경험에다 일까지 할 수 있는 이점으로 인해 J1 비자 인턴십으로 미주 기업에서 일자리를 찾으려는 한국인 인턴 구직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의외로 J1 인턴 구직자들의 반응은 싸늘한 상황이라고 업계는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남가주의 치솟는 주거비용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높은 물가로 생활비가 많이 는다는 것이 주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남가주에 위치한 한인 기업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J1 인턴 구직자들에게는 메리트가 없기 때문입니다. J1 비자 인턴 지원자들과 한인 기업들을 연결해주는 용어 업체 ACE의 관계자입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서 물가 상승률 대비 J1 비자에 대한 임금이라든지 채용에 대한 베네핏이라든지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조금 생활이 힘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문의가 제일 많은 상황이고요. 따라서 요즘 J1 비자를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는 한인들은 회사를 선택하기 전에 임금과 함께 어떤 베네핏이 있는지 꼼꼼히 따지는 경향이 짙어졌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하우징에 대한 서포트 해준다든지 차량을 지원해준다든지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페이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 먹고 살기 힘들면 내가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많이 하고. LA의 인턴 용업업체인 ICC의 다니엘 곽 팀장은 그래도 지난 팬데믹 때에 비해서는 J1 인턴 직원들을 구하는 일이 좀 나아진 편이지만 아직까지도 남가주의 한인 기업들의 J1 비자 인턴십을 지원하는 한인들은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현저히 적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 3년 동안 못 왔죠. 아예 국경이 물리적으로 닫힌 건 아니지만 닫힌 거나 마찬가지였고 또 이제 J1으로 올려는 참가자들 지원자 숫자가 늘기는 했어요. 근데 그거 대비 미국에서 오히려 J1 학생들을 원하는 기업들이 훨씬 많죠. 남가주의 생활비가 높은 이유 외에도 한국에서 J1 비자를 신청하는 20대의 한국 대학생들의 숫자 자체가 일자리에 비해 적은 것도 한국에서 오는 J1 인턴 채용이 만만치 않은 이유로도 지적됩니다. 그냥 전반적인 한국의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대학생 숫자가 계속 줄고 있고요. 일단은 한국은 사실 출산율도 굉장히 낮다고 하는데 지금 대학생들 있는 데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사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어제 이 15분 만에 LA의 스몰 비즈니스 업체 4곳을 스매시 앤 그랩을 통해서 절도 행각을 벌이고 도주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죠. 이 소식 전해드리자마자 이 소식 나오자마자 한인 업체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인 스몰 비즈니스들이었습니다. 롱비치에서 연락이 왔어요. 하루에 3곳, 4곳, 롱비치는 최근 25곳의 스몰 비즈니스 업체들이 절도 피해를 당했다. 이런 소식입니다. 롱비치 경찰에 대한 이 스몰 비즈니스 업체들의 강력한 비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운넷 로컬 소식은 김지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롱비치에서 스몰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한 강도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롱비치 경찰은 월요일 밤에서 화요일 새벽 사이 2건의 강도 행각이 보고됐다며 최근 3개월간 유사 강도 피해가 최소 25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도들은 주로 밤 시간 맘앤팝 스토어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업소에 들어가 현금과 함께 태블릿이나 기타 전자제품 등을 훔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강도 피해 예방을 위해 순찰을 강화하고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업주들에게는 가급적 업소 내에 현금을 보관하지 말고 중요한 전자기기들은 집으로 가져갈 것을 권고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8일 최근 샌프란시스코와 샌디에고 등지에서 성행하는 불법 마약에서 검출되는 동물 진정제 자일라진에 대한 주의령을 LA 일원에 발령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샌프란시스코나 샌디에고 지역에서 최근 자일리진 복용 사례가 늘어나면서 접경한 LA 카운티에서도 자일라진 복용 사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고 주민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자일라진은 오피오이드, 헤로인, 펜타닐에 혼합해 옥시코돈, 바이코딘, 알플라졸람과 같은 신경안정제 대용으로 유통되는 동물 마취제입니다. 보건국은
자일라진은 오피오이드 혹은 다른 신경안정제나 알코올과 혼합돼서 극심한 진정, 졸림, 어지러움, 근육이완,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건국은 주민들에게 불법 마약 섭취를 금지하고 FDA의 승인을 받은 약품만 복용하도록 당부했습니다. 자일라진의 과다 복용 증상은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저혈압, 호흡곤란, 진정, 차갑고 축축한 피부 조직을 유발합니다. 말이나 고양이 등 동물에게 진정제로 사용되는 자일라진은 피부 궤양을 유발할 수 있는데 피부 괴사를 제때 치료하지 않고 놔두면 팔이나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펜타닐과는 달리 자일라진은 오피오이드계 해독제인 날론손이 듣지 않습니다. 시중에 불법 마약이 자일라진 성분을 포함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는 아직 없지만 오피오이드 성분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펜타닐 검사 키트를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김지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주 남가주를 방문합니다. 화요일 14일 총기 폭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논의하기 위해서 몬트리올 파크를 찾는다라고 백악관이 어제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일 2월 7일에 행한 국정연설에서 사망자 11명이 발생한 몬트리올 파크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살상무기 금지를 촉구하고 아람브라에서 총격범과 몸싸움을 벌여 더 큰 참극을 맞은 영웅 브랜든 차이를 치켜세우기도 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LA 지역 방문은 지난해 10월 LA 메트로 공사 현장과 어바인 밸리 컬리지에서 정치기금 모금 행사 연설 이후 처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몬트리올 파크 방문 하루 전에는 샌디에고에서 미국과 영국, 호주 안보 협의체인 오커스 관련 논의를 위해 리시 수넥 영국 총리 그리고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만날 예정입니다. 이 만남 이후로 이제 남가주로 몬트리올 파크로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아침 사우스 LA의 사우스 센트럴 지역 유적 지역에서 6층짜리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의 소방관이 부상했습니다. LA 소방국에 따르면 새벽 4시 사우스 그랜드 에비뉴에 위치한 대형 건물에서 화재가 신고가 접수됐고 소방관이 도착했을 때 이미 6층 건물 옥상에서는 심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대원 2명이 진화작업 도중 유독가스를 흡입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소방당국은 현재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알함브라에서 엘세리노 지역에서 17살 소년을 살해한 남성 용의자가 LA 경찰과 수시간 동안 대치극을 벌이다 체포됐습니다. LAPD는 어제 오전 7시부터 2300블락 웨스트몰랜드 드라이브에 위치한 한 개인 주택에서 남성 용의자가 칼을 들고 LAPD 산하 갱 마약 단속반 경관들과 대치극을 벌였습니다. 대치극을 벌인 용의자는 지난 3일 엘세르노 지역 4500 벨리 블루버드에서 식당 앞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던 17세 소년을 아무 이유 없이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살해 용의자입니다. 이 남성은 또 같은 날 밤 5400블락 벨리 블루버드에서 33살의 남성을 공격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피해 남성은 용의자로부터 여러 차례 칼에 찔려 중상을 입었습니다. LAPD는 대치극을 벌인 용의자를 협상 전문가가 설득해 체포할 수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주루퍼밸리에서 남성 1명이 건물주가 기르던 개 4마리로부터 공격을 당해 숨졌습니다. 피해자가 지르는 비명소리를 듣고 주변 사람들이 911에 신고를 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리버사이드 카운티 동물보호국이 사건 현장으로 출동해 개 4마리를 잡아갔습니다. 이 개 4마리는 주인과 합의를 했고 안락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물보호구는 이번 공격으로 애완견 주인들에게 사람들과 개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애완견 관리를 철저히 하기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 미국 내 애완견 기르시는 분들 상당히 많죠. 애완견 기르면서 책임져야 될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배변 치우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목줄 하는 거 당연히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이런 개들이 항상 이렇게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애완견 주인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떡볶이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예. 저도 떡볶이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이거 기사를 제가 쭉 보면서 아침인데 막 군침이 돌아요. 떡볶이가 미국인들의 입맛까지 사로잡기 시작했다. NBC 방송이 보도한 것입니다. 떡볶이의 점령. 근데 이 떡볶이 TTEOK BOKKI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TTEOK BOKKY 떡볶이. 미국이 탐닉하는 다음 메뉴는 바로 K푸드, 궁극적인 추억의 음식 떡볶이다 라고 NBC가 보도했습니다. 한국 길거리 음식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NBC 방송은 한국인 아무나 붙잡고 가장 좋아하는 길거리 음식이 뭐냐고 물어보면 아마도 처음에는 무조건 떡볶이를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BTS가 서울의 한 시장에서 떡볶이를 먹는 장면이 소셜미디어에 확산된 것을 계기로 떡볶이가 새로운 트렌드로 떠올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TV 프로그램 세서미 스트리트의 아시아 캐릭터 지영이가 좋아하는 음식도 떡볶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영화 요새 미국의 헐리우드에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또 떡볶이도 많이 소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주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비도 오고 그런다니까 집에서 떡볶이 해 드시는 거 어떻습니까?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한국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 총괄기관으로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이 6월 5일 공식 출범합니다. 현재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에서 나눠서 담당하고 있는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관장할 재외동포청의 정식 출범일이 6월 5일로 확정됐다고 외교부가 밝힌 것입니다. 재외동포청은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미주 한인들을 포함한 재외동포들에게 영사, 법무, 병무, 교육 등 민원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게 되는데 직원 수는 최대 200명 정도로 예산 규모는 현재의 재외동포 예산보다 늘어나게 될 것으로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또 신설되는 재외동포청 산하에 기존의 재외동포재단이 수행하던 재외동포 지원 업무를 맡을 협력센터와 같은 별도 조직을 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말에 썸머타임도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또 이번 주말에는 아카데미상 시상식이 있습니다. 지금 헐리우드 운전하시는 분들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죠. 매년 이맘때면 또 헐리우드에서 헐리우드 돌비 극장에서 진행되는 아카데미 시상식 때문에 도로가 차단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헐리우드에는 아카데미 시상식 준비로 굉장히 분주한 모습이니까 참고하시기, 이 지역 지나시는 운전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풀럴튼시의 한국문화축제가 열립니다. 미주예술원 다루와 파트너십으로 올해와 내년 가을에 한국문화 페스티벌 풀러튼시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풀러튼시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프레드정 시장은 풀러튼은 서울을 벗어나 타국가에서 가장 많은 한인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라며 한국 문화 행사를 서포트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가을에 한다고 그러니까요. 그때 되면 또 자세한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뉴스와이드 오늘 낮 12시 20분부터 1시 사이에 방송되는 뉴스와이드 시간에 오늘 LA 총영사관에 이상수 국적법 영사가 초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천적 복수국적 이탈, 65세 이상 복수국적 취득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풀어본다고 합니다. 오늘 낮 12시 20분부터 1시 사이 라디오 서울 저희 뉴스와이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계속되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건당국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의무 조치를 2달여 만에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내일 10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일 주말이잖아요. 그래서 내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치는 2달여 만입니다. 지난해 11월과 12월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증하자 지난 1월 5일부터 중국에서 들어오는 2살 이상 모든 여행객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당시 중국도 엄청나게 반발했었죠. 네, 오늘 이번 주말에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이제 거의 평상 생활로 돌아가고 있는데 개빈 뉴섬 주지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어요. 개빈 뉴섬 주지사 사무실 측이 뉴섬 주지사가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결과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재택근무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오늘 아침 로폰타 주 검찰총장과 무슨 중대한 발표를 할 것으로 전해졌었는데 일단 모든 게 연기가 될지 아니면 그냥 줌으로 할지 아직 정확히 전해지진 않았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1년도 채 안 돼 두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모두 마쳤고요. 이후 2차례 부스터샷도 접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 5월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이 팍스로비드 처방을 받았었는데 1년도 채 안 돼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목요일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발표되는 날입니다. 전주보다 2만 1,000건이 증가한 21만 1,000건으로 집계됐다고 노동부가 밝혔습니다.
8주 만에 처음으로 20만 건을 넘어 작년 크리스마스 이후 10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랜만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 2만 1,000건이 증가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빅테크와 월가의 금융회사를 포함한 대기업들의 일단 감원 여파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드디어 맞았네요. 전문가들 지난해부터 대기업과 빅테크의 감원 여파가 노동시장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10주 내내 맞지 않았었어요. 또 빗나갔네 또 빗나갔네. 근데 10주 만에 또 맞아떨어졌네요. 지난주 청구 건수는 그래도 여전히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아직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 미스매치 풀리기 시작했다라고 단언하기 어렵다라는 분석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금리와 관련해서 아직 결정된 게 하나도 없다라면서 이틀째 큰 폭의 금리 인상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노동시장이 계속 이렇게 좋게 나타나면 금리 인상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도 긴축 완화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은 YTN이 보도합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달 금리 인상과 관련해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전체적인 경제 지표가 더 빠른 긴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면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거듭 말했습니다. 전날 상원 청문회에 이어 이틀째 경제 지표의 강세를 언급하며 큰 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And I stress that no decision has been made on this. But if the totality of the data were to indicate that faster tightening is warranted, we'd be prepared to increase the pace of rate hikes.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으로 실업률이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총재도 긴축 완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CNN에 출연해 물가가 다시 치솟지 않도록 금리 인상 기조를 조기에 완화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력한 고용시장 등을 거론하며 미국과 유럽 경제가 놀라운 회복력을 입증하고 있다면서 아마도 올해 세계적 경기 침체를 보지 않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긴축에 방점을 둔 파월 의장의 입장이 확인되면서 이번 달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 폭이 다시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뒤에 화나는 소식을 좀 전해드릴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야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장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제가 스포츠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화나실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화나는 일입니다. 이길 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 객관적인 전력도 뭐 한 수, 두 수 정도 위에요. 1.5수 정도라고 보겠습니다.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한국 대표팀이 첫 경기 호주전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한국이 내세웠던 그 투수진 홈런을 3방이나 얻어맞았어요. 홈런 맞은 공 다 이렇게 보면 공을 너무 쉽게 우습게 보고 던졌죠. 그러다 한 방씩 얻어맞았습니다. 여기에 황당한 세레머니 주루사까지 나오는 등 집중력 부족도 아쉬운 상황입니다. KBS입니다. 5회 고용표의 치명적인 실투가 왼쪽 담장을 넘어가는 홈런으로 이어집니다. 느린 커브가 한가운데로 몰린 완벽한 실투였습니다. 곧바로 양의지의 석점 홈런으로 역전에 성공했지만 7회 또다시 뼈아픈 일격을 맞았습니다. 김원중의 높은 포크볼이 몰리면서 홈런을 맞고 승부가 다시 뒤집혔습니다. 뒤이어 등판한 양현종도 홈런에 무너졌습니다. 배터리의 볼배합이 아쉬웠습니다. 초구 높은 직구가 공략당하면서 타구는 왼쪽 담장을 살짝 넘어갔습니다. 구장 내 상승 기류 때문에 홈런이 잘 나오는 도쿄돔임을 감안해도 승부처마다 내준 홈런 3개는 뼈아팠습니다. 좀 믿었던 투수가 이렇게 한 이닝에 조금 좀 실투가 좀 나오면서 그 이닝을 주는 바람에 좀 넘어가는 경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추격 과정에서 나온 강백호의 황당한 실수도 찬물을 제대로 끼얹었습니다. 강백호는 호주에 한 점 차 뒤져있던 7회 2루타를 쳤습니다.
하지만 세리머니 도중 잠시 베이스에서 발을 뗐고 호주 이루스는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재빨리 태그아웃을 시켰습니다. 이후 양의지의 안타가 나온 것을 고려하면 추격에 찬물을 끼얹은 두고두고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집중력에서 호주에 완패했던 대표팀은 충격 속에 쓸쓸히 경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첫 판부터 경우의 수예요. 한국은 또 경우의 수를 따지게 됐습니다. 한국은 B조에 속해 있는데요. 일본, 호주, 한국, 그리고 체코, 차이나, 중국이죠. 이게 5개 국가와 한 조입니다. 호주에게 졌으니까 남은 국가한테 다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 당장 내일 상당히 중요하죠. 내일 숙명의 라이벌 일본과 한국 대표팀 경기합니다. LA 시간으로 내일 새벽 2시예요. 좀 경기 지켜보시기 힘드시겠죠. 제가 모닝뉴스 시간에 자세히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최강 전력이다 지금 평가받고 있는 일본입니다. 일본 이겨야 한국 대표팀 8강 갈 수 있고, 그래야 4강에서 미국 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KBS입니다. 1차전 한 경기 패배가 대표팀에 가져다준 충격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호주에 진 대표팀은 내일 일본에도 진다면 8강 자력 진출은 사실상 무산됩니다. B조 5개 팀 가운데 2위까지 8강에 오르는데 체코, 중국은 상대적 약팀으로 결국 우리와 일본, 호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우선 일본을 꺾은 다음 일본이 호주를 이긴다고 가정하면 세 팀이 맞물려 최소 실점인 두 팀이 8강에 올라갑니다. 일본전에서 승리와 함께 실점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해졌습니다. 오타니와 다르비슈 등 역대 최강 전력을 자랑하는 일본은 버거운 상대임은 분명하지만 우리는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선발 투수로 야구된 김광현은 베이징 올림픽에서 일본을 압도한 경험이 있고 일본 주요 타자들도 좌안에 약한 좌타자들입니다. 일본 선발이 유력한 다르비슈는 메이저리그 특급 투수지만 과거 WBC에서 우리가 1회부터 석점을 뽑아내며 공략해낸 적 있습니다. 다르비슈 선수를 오랫동안 많이 봐왔지만 좋은 투수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던지고 어떻게 잡고 그런 거는 저희 선수들도 다 알고 머릿속에 있어서 저희도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객관적 전력에선 항상 열세였지만 역대 한일전에서 나온 기적의 승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집중력에서 나왔습니다. 탈락 위기에서 만나게 된 숙명의 라이벌 일본. 대표팀은 또 한 번 기적의 한일전을 펼쳐야 하는 운명에 놓였습니다. KBS 뉴스 문영규입니다. 음악 보십시오. 왜 한국 대표팀은 어디 국제대회만 나가면 이런 장엄한 음악이 깔려야 되는 건가요? 네, 경우의 수 따질 때마다 나오는 이런 장엄한 음악들. 즐거운 음악 들었으면 좋겠는데 답답합니다. 하면 같은 조에 있는 일본은 중국과의 경기에서 8대1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오타니 선수 선발로 나서서 4이닝 동안 1안타 무실점 잘 던졌죠. 역시 여전히 오타니 선수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석에서는 4타수 2안타 2타점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 축구 챔피언스리그 토트넘은 16강에서 탈락했습니다. 15시즌 연속 무관이 유력해졌습니다. 리그 4위는 가능할까요? 이 소식은 KBS가 보도합니다. 1차전에서 패한 토트넘, 홈에선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는데요. 손흥민의 먼거리 슈팅이 골대를 크게 벗어납니다. 이번엔 손흥민의 프리킥이 케인의 머리로 연결됐지만 골키퍼 선방에 막히고 마네요. 로메로가 거친 태클로 퇴장당한 토트넘, 결국 AC밀란의 1, 2차전 합계 1대0으로 패하며 16강에서 탈락하고 말았네요. 토트넘은 이번 시즌도 사실상 빈손으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한편 바이에른 뮌헨은 추포모팅과 나브리의 연속골로 메시, 은바페가 버틴 파리 생제르맹을 꺾고 8강에 올랐습니다. 한편 한국 축구대표팀 클린스만 감독이 취임을 했죠. 신임 축구대표팀 감독이 취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축구 철학 공격 축구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동안 제기된 전술적 무능력이나 헤르타 베를린 감독 시절 무책임한 사태에 대한 질문에는 실수였다라고 해명하기도 했는데,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신임 감독, 나의 축구 철학은 공격 축구다 알죠. 근데 미국 대표팀을 이끌 땐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벤투 감독이 한국 대표팀을 지난 4년간 빌드업 축구로 만들어놨는데, 이 빌드업 축구를 구사했던 한국 축구대표팀이 다시 신인 감독을 만나서 공격 축구로 변형할 수 있을까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3월 9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비 온다 그러니까 오늘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먼, 신용의 상징 유hen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금요일에 맥도날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인 맥도날드에서 만나보세요.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펠라시와 시질로 공동 제공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